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들 투자하시는 월배당 ETF 투자하시면서 주의사항을 제가 야심차게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라고 보면 크게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시리즈로 영상을 준비했고, 근데 초급이지만 여러분들 아마 생각보다 이게 초급 가치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 월배당 투자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급부터 중급, 고급 이렇게 순서대로 꼭꼭 영상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월배당 투자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급 관련된 영역은 세금이에요. 아마 사실 월배당 투자하시면서 가장 관심 많으실 게 이 세금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내용도 많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뭐 IRP 뭐 연금저축 이런 계좌 활용하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금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 더 신경 쓰면서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이제 소득에 관해 갖고 보통 8가지로 나뉘고 거기 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근로사업, 연금,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양도퇴직,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랑 배당,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퇴직 같이 이제 그 세금의 단위가 큰 거는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배당 ETF에서 분배금이라든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자 배당 소득에 관해서 분리과세 15.4%가 이제 그 원천 징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천 징수란 말은 세금 받을 때 그걸 떼고 우리한테 지급 그 이제 배당을 지급하면서 과세가 종결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 배당 소득세는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조건부 분리과세. 즉 뭐냐면 특정 조건일 때는 15.4, 일반적으로는 15.4% 원천 징수하고 끝나는데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즉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내가 받는 총 소득에 합산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예를 들면 보면 우리 종합소득세율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과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연봉이 6천만 원이다 하면 이 24%그 세금을 내는 거겠죠. 물론 이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 6천만 원 중에 1,400만 원은 6%, 1,400 초과하면서 5천만 원 사이는 15% 이렇게 해서 그 6천 다 24% 세금을 내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이제 과표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 보셨다시피 2천만 원 초과 시 영역에 관해서는 종합과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에 3천만 원의 이자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15.4%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하는 3천만 원 받았으니까 1천만 원이겠다 맞죠? 1천만 원에 관해서는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아까 과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6천이다. 그러면 6천은 요 과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까 남은 1천만 원을 더합니다. 그럼 나는 소득이 7천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럼 1천에 관해서는 24%의 세금을 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이다. 네. 그 총소득이 1억이라 치면 그럼 1억에 1천만 원이 초과되는 1천만 원이 얹어진다고 하면 그 1천만 원은 35%의 세금을 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조건부 분리과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세 15.4%지만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체크해 보지만 그 이제 2천 초과하시게 되면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래서 국내 배당 ETF라면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ISA라든지 IRP 연금저축 계좌 이런 것들을 세금에 관해서 부담을 줄이려면 국내 배당 ETF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SCHD 아니면 뭐 QQQ 이런 것들은 해외 ETF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요 계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보면 ETF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주식형 ETF, 뭐 이런 거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그러니까 ETF지만 국내 주식이 편입되어 있는 것들은 국내 주식형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뭐 QQQ, 스파이, SCHD, VOO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열렸을 때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해외 ETF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기타 ETF는 뭐냐면 해외 지수를 추종하거나 채권이나 원자재 등등, 뭐 우리가 봤었던 걸로 치면 뭐 타이거 그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아니면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요런 ETF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국내 기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거에 관해서 세금을 한번 체크해서 보면 딱 요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 국내 주식형, 뭐 증권거래세는 다 없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당을 받거나 분배금 받거나 이자를 받게 되면 15.4%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왜 비과세일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네. 그러면 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ETF지만 국내 주식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인 거죠. 그리고 손익통산 여부, 요거는 뭐 이래서 연간 합산했을 때 총 내가 소득이 이제 매매 차익이 이제 이득을 받냐 아니면 손실을 받냐, 요거를 합산해서 보냐 이 차이인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손실 총 매매했던 거가 내가 연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수익 난 영역에 관해서는 뭐 세금을 매긴다,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뭐 매매 차익 비과세니까 이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당연히 분배금은, 그러니까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거고, 매매 차익 어차피 비과세니까 보지 않는 영역. 그 다음에 국내 기타 ETF, 당연히 배당 소득세 15.4% 세금 내죠. 그쵸? 그리고 매매 차익에 관해서 가표 기준 가격 상승분 또는 배당 소득세. 요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거 세금 낸다. 매매 차익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배금도 해당되고 매매 차익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국내 기타 ETF 뭐 커버드 콜을 이제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 차익이 발생했다. 그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그 소득 산정할 때 거기에 포함이 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에서 매매 차익도 포함을 시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이거 포함 안 시키는 게 좋은 건데, 네. 왜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불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상장 ETF, 뭐 QQQ, SCHD 보면 배당 소득세 15.4% 똑같죠. 그 다음에 매매했을 때는 250만 원까지는 이제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없고, 그 250만 원 초과 시에는 22% 양도소득세 낸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연간 합산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월 초에 팔았을 때 뭐 수익을 100만 원 봤다. 근데 이번에 월말에 팔았을 때 또 팔았을 때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얘네는 합산하면 내가 수익 본 게 없잖아요. 그럼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게 손익통산 여부 합산을 보는 거고, 분배금 이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고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사실 이 분배금이 15.4%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요 15.4%가 아니라 사실 요 칸이에요, 요 칸. 즉 15.4% 또는 아니면 그 과표 기준 가격 상승분 둘 중에 작은 것에 관해서 이제 세금을 냅니다. 15.4%를 냅니다. 네. 즉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커버드 콜이나 이런 거, 특히 뭐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요게 투자하시면 분배금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분배금 받았는데 세금 15.4%안 떼고, 뭐 어떤 거는 그거보다 더 적게 뗐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분배금을 수령했다. 요런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표 기준 증가액 요거 때문에 그래요.
즉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만약에 배당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매입한 ETF 가격보다 지금 현재 ETF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도 15.4%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예시로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10만 원 주고 10만 원치 그 ETF를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월 배당이 1% 나온다고 치면 분배금이 10,000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에 15.4%면 1,540원이잖아요. 요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만 원의 그 ETF를 매수했는데 현재 ETF 가격이 10만 5천 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차액이 5천 원이거든요. 요게 이 5천 원이 뭐냐면 과표 기준 증가액이거든요. 네, 과표 기준 증가액. 제가 이거 조금 쉽게 예로 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 정확한 계산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5천 원이잖아요. 5천 원에 관해서 15.4%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770원이에요. 그러면 요 1540원과 770원 요거 둘 중에 적은 것을 세금으로 매깁니다. 이게 분배금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세금 계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적은 것. 그러니까 분배금을 내가 10,000원 받아도 세금이 770원인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종목 토론방 가면 내가 배당을 받았는데 분배금 받았는데 특히 분배금이 세금을 안 떼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세금이 적게 떼였어요. 특히 아마 지금 나스닥 100 커워드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ETF 가격이 10,000원에 상장했어도 10,000원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고 계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했지만 그 이 ETF 기준 가격이 뭐 예를 들면 9,000원 10만 원에 매수했지만 9만 원이라 볼게요. 그럼 차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 15.4% 세금하면 세금 내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오롯이 분배금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뭐 영상 차츰 돌려보셔도 되고 뭐 잘 이해 모르겠다. 그냥 난 알아서 뭐 계산해서 주겠지. 금융당국이 뭐 계산해서 주겠지.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분배금 받아도 왜 내가 세금 안 떼고 들어오지? 이거 나중에 세금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 네, 가표 기준 증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절세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ISA나 IRP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600만원 세액공제가 되죠. 그래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소득이 5,500 이상이면 5,500 이하면 16.5%, 5,500 그 초과면 13.2%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랬고 나중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이렇게 내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금저축이나 IRP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배당을 받으면 15.4% 세금을 내야 되는 관점인데 여기서는 사실 인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서 연금으로 연금소득세를 내는 원리입니다. 즉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걸 이연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안 내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받아야 되니까 연금소득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도 세액공제는 연간 900만 원 한도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부분인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얘네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이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 관해서는 9.9% 이제 저율과세, 분리과세를 합니다. 네,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을 한번 좀 보면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ETF랑 펀드로 해서 이제 세액공제 받으면서 내가 연금저축 600만원까지니까 원래는 이제 400만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이 뭐 33만원, 34만원씩
월에 저축을 하는데 지금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해서 600만 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는 네,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는 안 되는 영역이고요. 네. 레버리지나 인버스 안 되고, 그다음에 IRP,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랑 IRP가 거의 비슷해요. 네, 투자하거나 운용되는 게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얘는 70%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즉 30%는 안전자산,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뭐 예적금 요런 거에 포트폴리오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투자 성향 아니면 나는 진짜 뭐 이렇게 투자로 장기 투자로 해갖고 이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100% 얘는 투자 가능하니까. 네. 얘네는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는 연금 계좌예요. 근데 ISA 계좌는 얘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비과세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5년간 이제 운용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얘네들 각각에 관해서는 영상을 제가 뭐 기회 되면 다시 하나하나씩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얘는 100% 투자 가능합니다. 얘는 큰 특징이 국내 주식, 그러니까 얘 ISA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주식을 내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근데 어차피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이게 비과세 받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에 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주식 하기 위해서 ISA 계좌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였죠? 배당, 그다음에 이제 분배금, 월 분배금 이런 거 받게 되면 그런 거는 15.4%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당 투자라든지 분배금을 수령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서는 200만 원 비과세가 효과가 있는 부분인 거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개 계좌는 그러니까 해외 ETF는 투자가 안 돼요. 뭐 SCHD, QQQ, 스파이 이런 건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아니면 뭐 커브드콜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시는 게 절세 영역이 좋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 9.9%는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그 다음에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당장에 세금 내지 않지만 나중에 연금을 전환했을 때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이제 이전된다. 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계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요걸 보잖아요. 만약에 연금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면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월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금저축을 가장 우선, 그 다음에 IRP, 그 다음에 ISA 계좌 순서로 투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1픽으로 꼽았냐면 얘는 100%다 투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의 600만 원 중에 100%다 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비중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저축을 1순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IRP 네, 계좌를 체크를 했고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합산 9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600만 원 다 채우면 IRP에서는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까지밖에 못 채웁니다. 네, 뭐 내용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산 900이에요. 근데 얘 IRP만 900 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 다 채우고 얘 300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ISA 계좌, ISA 계좌는 연금으로 받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요 순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냥 배당을 받으실 그냥 중기 투자라면 그냥 배당 받는 목적으로 배당을 또 재투자 하실 목적으로 중기 투자자라면 ISA 계좌,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 계좌 순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계좌거든요. 그러면 그것 두 개 제외하면 ISA 계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ISA 계좌를 이제 5년간 내가 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 안 돼도 9.9%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5.4% 원래 세금 내야 되는 게 아니라 9.9%로 끝나기 때문에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재투자하면서 그냥 운용하실 거라고 하면 ISA 계좌, 그 다음에 당연히 연금저축 IRP 계좌 순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은 내가 배당받으면 바로바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뭐 이거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면 내가 배당받으면, 분배금 받으면 현금흐름 필요하면 캐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과표증가분 계산하면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거나 또는 세금이 15.4%보다도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아마 분배금 받으셨을 때 계산해보면 15.4% 세금이 안 나갔을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세금 관련해서 초급 부분. 네. 그러니까 그 계좌들, 절세 계좌들 잘 활용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쉬웠나요? 네, 아니면 또 누구한테는 쉬웠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었지만, 네, 근데 중급, 고급이 내용이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급, 중급 순으로, 초급, 중급, 고급 순으로 꼭꼭 영상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